자, 베팅의 순간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월요일 시장은 어렵지만 우리는 늘 그 안에서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을 보겠습니다. 자, 이지케어텍입니다. 어떤 베팅 하시겠어요, 소장님?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산업이 원래 가려던 길의 속도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의반 타의반 움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메타버스도 대표적인 것이었고요. 아니면 뭐 텍스터나 위직 스튜디오의 어떤 저런 그 VR, AR, XR 그런 가상현실을 뛰어넘는 어떤 증강현실, 가상현실, 뭐 확장현실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원래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었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그 언택트 환경이 조성이 되면서 더욱더 빨라졌죠. 거기서 준비가 더 많이 된 기업들은 그 빨라진 속도에 그 다른 회사들보다 훨씬 더 격차를 넓히면서 크게 성장을 했고 주식시장에서도 그만큼 대우를 받았죠. 그리고 지금도 그런 변화의 흐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메타버스는 근데 제가 보기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메타버스는 예전에도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그거랑 전혀 저는 차이를 솔직히 못 느끼겠거든요. 싸이월드에서 그 안에 미니룸 안에 있던 그 캐릭터와 뭐 그래픽만 바뀌었지 뭐가 그렇게 메타버스가 제2의 현실인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직은. 제가 원하는 게 커서 그런지 모르는데 제가 원하는 것은 정말 그 현실과 구분이 안 되는 정말 영화 속에서 나오는 그런 건데 지금의 메타버스가 그렇게 뭐 대단한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모르겠지만 어쨌든 메타버스를 준비하고 있던 기업들은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죠. 그 다음에 또 변화가 지금 나타나려고 하는 게 원격 의료가 굉장히 빨라질 것 같은 생각이 지금 듭니다. 지금 확진자 수가 4만 명 가까이 가는 것 같은데 5만 명도 갈 수 있다. 그러면은 한 일주일이면은 35만 명 나오는 건데 백신 맞은 사람도 다시 다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되면. 근데 5만 명씩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PCR 검사 그 받을 그 할 인력도 없어요, 사실은. 그 지금 드라이브 스루가 서울에는 하나 있는데 거기에 좀만 늦게 가잖아요. 바로 잘라버려요. 다 돌아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그때가 언제였냐면 하루에 몇백 명대, 수백 명대 나올 때 그랬어요. 지금 이제 수만 명대 나오면은 드라이브 스루로 다 갈 거 아니에요? 기다리는 거 싫으니까 글로 다 몰릴 거예요. 왜냐면 기다리는 거조차도 지금 거기 가가지고 걸릴까봐 자동차 안에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도 이제 자동차가 더 크다 보니까 더 빨리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신속 항원 검사를 병원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누가 거기 가겠어요? 지금 밖에서 외부에서 서서 기다리는 거 그것도 싫어서 이제 자동차 안에서 이제 숨어서 창문 잠깐 내리고 하던 건데 그거를 병의원 가서 옆에 다 앉아 있는데 사회적 거리도 안 되고 그 소파에 앉아 있는데 거기 가서 받으라고요? 아무도 안 받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원격 의료가 훨씬 더 빨리 다가오게 돼요. 지금 이미 사실은 벌써 다 와 있고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마이클 버리를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좋아하시는 분도 있죠. 근데 뭐 테슬라 숏을 쳐서 실패를 했다고 뭐 그러는 사람도 있는데 뭐 맨날 맞출 수가 있습니까? 근데 마이클 버리가 제일 많이 투자한 것 중에 지금 CVS 헬스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뭐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죠. 지금 제가 그 여러 가지 보여드렸는데 그 당시에 그 전에 코로나 팬데믹 때 수혜를 받았던 거 다 급락했죠. 네. 지금 뭐 스냅이나 아마존이 밑바닥에서 잠깐 급등하긴 했는데 네. 떨어진 폭을 비교해 보시면 되게 커요. 근데 CVS 헬스는 주가의 하락과 전혀 상관없이 계속 신고가를 가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코로나19 팬데믹 수혜주거든요. 이게 약을 배달해 주는 회사예요. 비대면 진료를 하고 약을 받는 회사예요. 근데 이거는 코로나19 팬데믹 수혜주인데 왜 펠로톤 인터랙티브나 그런 것처럼 안 빠지는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코로나19 팬데믹 수혜주인 건 맞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해결이 돼도 산업의 어떤 그 파이가 커져버리니까 네. 그 더 큰 부분으로 오른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수혜주여도 그 다음에 더 오르게 되겠죠. 진단키트와는 다르게. 그러니까 그 이지케어텍 같은 회사도 예. 그런 식으로 갈 확률이 네.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좋습니다.
자,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성장한 기업으로 이지케어텍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아, 이발을 예쁘게 하셨습니다. 아, 네. 예. 자, 얘기를 근데- 사실 서론밖에 못해서 좀 그런데 그래요? 더 좀 드릴까요? 예. 1분 가능하시겠습니까? 이지케어텍에 대한 얘기를 하나도 못했어요. 네. 그 서론으로 깐 거고 그래서 원격 의료가 굉장히 활발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미 지금 약 배달하시는 분들 후기 많이 다 올리셨죠? 자, 약 30분 만에 약국에서 배달해서 받으셨잖아요. 택배로. 그렇죠? 배달 라이더 분들이 음식 배달 라이더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약 배달 라이더 분들이 계세요. 그것도 신규 일거리가 창출이 됐죠. 약을 30분 만에 배달해서 집 안에 갖다 주십니다. 집 앞에서 똑똑 약 배달 왔습니다 하고 가시겠죠. 근데 지금 그 원격 의료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려면 빅데이터가 꼭 필요해요. 이지케어텍은 빅데이터를 제공해주는 회사예요. 근데 우리가 EMR이라고 보통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 가보면 EMR이라고 다 컴퓨터에 내 모든 정보가 다 떠 있어요. 그거를 모든 과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공유를 하는 거죠. 옛날 같으면 이런 게 없었잖아요. 정형외과 가서 뭐 다리 부러졌다고 하면은 먼저 가서 피 검사 받고 오라고 하죠. 그럼 또 검사 받고 오면 갑자기 점심시간 돼서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내가 정형외과 가서 뼈 사진 찍어서 엑스레이 갖고 갔더니 또 뭐 다른 과를 가래. 그 종이 필름 들고 가잖아요. 근데 요즘엔 다 EMR로 된단 말이에요. 근데 EMR은 HIS라고 불리우는 그 의료정보 시스템의 일부일 뿐이에요. 여기 1세대의 그 콜렉터, 기초적인 진료 기록 수집 부분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3세대 헬퍼 부분으로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정밀 의료부터 뭐 키오스크, 온라인 예약, 비타민지를 원격 모니터링, 사물 인터넷 이거를 총괄하기 위해서는 이 HIS가 필수예요. 네. 근데 지금 HIS 분야에서 이지케어텍이 1위잖아요. 네. 1위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 원격 의료가 계속 그 활성화가 되게 된다면 이지케어텍의 HIS, 저 의료 정보 시스템이 반드시 필수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10개월 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이런 모습이 지금 뭔가 다시 2차 상승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인 것 같아서 지금 공략해보기 좋은 타이밍인 것 같아서 이런 스토리를 들고 왔습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도 저희 매일경제TV에서 이지케어텍을 소개를 하면서 장중의 상승폭을 계속 굉장히 빠르게 키우고 있어요. 42,250원까지 오르면서 저희 정확하게 10시를 기점으로도 상승폭을 1%대 상승해서 2.69%까지 올랐는데 이 종목이 소장님 지금 매수하는 주체도 매도 주체도 굉장히 많이 말랐습니다. 거래가 바닥이에요. 괜찮겠습니까? 네, 거래가 다시 늘면서 상승을 하면은 종가점을 네. 벗기는 이렇다면 도움이 이제 되겠죠. 사기도 힘들지만 또 팔 때도 매도도 잘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올라가면 거래량이 자연스럽게 늘게 되니까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거래가 늘어나는 걸 보고 들어가면 안 늦겠습니까? 이럴 때는 지금 너무 많은 리스크를 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들어가시라고요? 예. 지금 타이틀에 대해서 설명 안 했는데 아랍 순방길에서 천궁이나 이런 거 수출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다 거의 관심 있잖아요. 아랍에미리트에 천궁 수출하고 무기요? 예. 예.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사우디를 방문했는데 사우디에서 이지케어텍 걸 사갔습니다. 이지케어텍 이 임원진이 예. 같이 갔어요. 예. 문재인 대통령 같이 가서 돌아와서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 정식 계약 체결은 아닌데 HIS 그거 사간다고 해서 가져가서 언론 인터뷰를 바로 들이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돌아오자마자. 네. 순방길에 함께 했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3% 부근까지 상승폭을 키우고 있네요. 현재 42,200원까지 올랐습니다. 가격 전략 제시해 주십시오. 네, 손절가 38,000원, 목표가 42,000원입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이지케어텍이었습니다. 다음 베팅의 순간에서는 저희 패러다이스를 봅니다. 어떤 베팅 하시겠습니까? 네, 그 미국 증시에서 위드 코로나로 다 변했다는 것 지금 보여드렸잖아요. 코로나 팬데믹 수혜주들이 다 급락을 맞고 위드 코로나로 이미 다 가서 힐튼, 메리어트 얘기 다 드렸고 그 익스피디아 무슨 부킹 홀딩스 다 얘기 드렸잖아요. 그 드리면서 하나투어랑 토비스 가지고 왔죠. 어떻게 됐죠? 토비스 20% 급등하고 하나투어 10% 급등했어요. 그 다음에 시소의 맨 끝에 있다고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죠. 시소의 맨 끝에 있는 애는 카지노라고. 거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거기까지. 무슨 의식의 흐름대로 가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미국이 먼저 움직였고 그렇게 움직였으니까 그 알고리즘이 그대로 한국에 올 거라고 예상을 해서 확률 높게 예상을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냥 그대로 의식의 흐름대로 간 거죠. 여행사를 통해서 티켓을 끊고 그다음에 호텔을 예약하고 호텔에서 하룻밤을 묵고 그다음에 카지노장을 간다. 그 순서대로 그대로 움직였죠, 지금. 네.
이 롯데관광개발을 비롯해서 파라다이스와 같은 이 카지노 관련 주식은 오히려 시장이 떨어질 때 저점을 찍고 1월 말부터 아예 그 뭐랄까요, 고개를 드는 그런 모습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게 다 기술적으로 첩첩산중이긴 한데 지금 힐튼, 메리어트 그리고 익스피디아 뭐 다 고점 다 돌파해서 이동평균선 다 돌파하는 거 보여드렸죠. 근데 왜 그 카지노를 끝 쪽으로 봤냐면 가장 안 좋기 때문이에요. 이동평균선들이 다 위에 있어요. 지금 이거는 갤럭시 엔터 그리고 멜코 리조트 앤드 엔터테인먼트, 원 리조트, 라스베가스 센즈 차이나 이런 것들이 다 카지노 관련주인데 네. 전부 다 마카오에서 사업 비중이 높은 애들이에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카지노 업체든 마카오 카지노 업체든 필리핀 카지노 업체든 전부 다 마카오에서 그 비중이 높은 업체들이에요. 근데 일단 어쨌든 다 반등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위드 코로나를 갔을 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중국이 마카오를 어떻게 흔들고 있는가. 시진핑 정권이 잡은 처음부터 흔들기 시작했고 지금 마카오 카지노 검색해보세요. 무슨 얘기 나오고 있는지. 시진핑이 정부의 고위 관료를 마카오 카지노의 임원진으로 앉혀버린다고 해서 마카오 카지노가 난리가 났어요. 네. 근데 우리 장사 못하겠다고. 중국은 마카오, 홍콩 이 자기네들이 생각하기에 속국이라고 생각하는 이 나라들을 자기가 좌지우지하려고 다 공기업 공유화하려고 해서 국유화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를. 그러면은 마카오에서 사업이 제대로 안 되면 마카오를 누르면 어디로 갈까? 마카오 누르면 영종도로 가죠. 당연히. 자, 좋습니다. 소장님, 저희 이게 롯데관광개발과 파라다이스가 같이 가는 거 보면 카지노 관련주들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제주도의 카지노 강점을 가지고 있는 롯데관광개발은 어떻게 보십니까? 코로나가 풀리면 중국인들이 엄청 몰려올 네. 텐데요. 이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자, 굉장히 안정적이고 면세점 쇼핑과 함께 가는 중국인들의 그 어떤 흐름을 자기가 예측을 한다. 그럼 GKL을 투자해야겠죠. 왜냐하면 GKL은 강북 힐튼, 그 다음에 삼성동 코엑스에 있습니다. 코엑스 옆에. 강남과 강북 있고 강북 힐튼 같은 경우에는 소홍동 롯데 면세점 옆에 있습니다. 동네가. 근데 서울에 파라다이스는 어디 있죠? 파라다이스 카지노 어디 있습니까? 서울에. 아차산에 있는 예, 워커힐에 있습니다. 소장님, 근데 네. 강북 밀레니엄 힐튼은 영업장을 이전하지 않습니까? 용산으로? 용산으로 이전하나요? 예. 용산으로 이전해도 아차산보다 좋습니다. 아니, 그게 롯데관광개발 무슨 여쭤봤는데 아니, 다 얘기 드리려고. 롯데관광개발은 어때요? 아차산은 전혀 중국인들의 쇼핑 루트랑 상관이 없는 곳이고 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리적 네. 불리함이 있어서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는 사람들은 저기 파라다이스가 불리해요. 서울을 원하시는 분은. 근데 휴양지랑 같이 복합 리조트 쪽 개념으로 가서 놀러 오는 걸 원한다. 그런 사람들은 파라다이스 투자해야 돼요. 그리고 제주도 쪽의 강점을 원한다. 그러신 분은 롯데 관광개발이 좋아요. 네. 왜냐면 제주도에는 메종 글래드 제주에 있거든요. 파라다이스가. 근데 롯데 관광개발은 지금 중문에 있는 거를 LT 카지노 걸 빼와가지고 노형동에다 만들었어요. 그 저기 있잖아요. 네. 파크하야트가 아니죠. 하얏트가 바로 그 옆에 있잖아요. 제주시에 아주 예, 크게 그러니까 새로 인지도로 만들었습니다. 봤을 때 예. 물론 메종 글래드도 5성급입니다. 예. 근데 메종 글래드랑 하얏트를 봤을 때 혹은 저기 메종 글래드가 있는 지역과 노형동을 비교해 봤을 때 요즘에 그 제주도의 중심지가 어디냐를 따져봤을 때는 롯데 관광 개발이 그쪽에선 낫죠. 좋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GKL, 복합 리조트 인천 쪽은 파라다이스 그리고 제주도 쪽에서 강한 건 롯데 관광 개발. 내국인 카지노 원하시는 분은 당연히 강원랜드 해야겠고요. 예. 자, 그렇다면 택하시면 파라다이스를 가격 전략을 세워 네, 제 주십시오. 탑픽은 파라다이스고요. 네, 파라다이스가 그 마카오를 눌렀을 때 가장 혜택을 보는 쪽이기 때문에 그렇게 네. 얘기한 거고요. 손절가는 16,000원, 목표가는 19,000원입니다. 19,000원이요. 높게 보시네요. 전고점이 18,350원인데 그 정도는 뚫을 수 있다라는 의견이시고 야, 파라다이스 오늘도 장중 계속해서 상승폭을 키우면서 현재 3%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파라다이스였고요. 베팅의 순간 세 번째 종목은 대한제분입니다. 어떤 베팅 하시겠습니까? 네, 이것도 위드 코로나입니다. 근데 물론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지금 다 여기서 반등을 한다고 해서 이거를
전격적으로 뭐 포트에 완전히 편입을 많이 할 것이냐는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시소의 끝에 있는 것은 가장 나중에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대한제부는 왜 갖고 왔냐면 솔직히 곰표 밀맥주 로열티 받는 거 이 회사의 실적에 별로 영향 없고 국제 밀 가격을 얼만큼 반영해서 팔 수 있느냐가 더 문제긴 해요. 국제 밀가격은 급등했어요. 근데 밀가루 가격을 얼마나 올릴 수 있는가 그게 중점인데 지금 시장은 심리거든요. 이렇게 초반부에 밑바닥에서 움직일 때는 지금 뭐냐면 롯데칠성 보세요. 롯데칠성 이렇게 무거운 옛날에 이거 100만 원짜리였죠. 지금 15만 원으로 액면 분할해서 싸 보이는데 롯데칠성 같은 게 지금 몇 프로가 올랐습니까? 지난주에 7% 하루에 오르고 오늘 5% 가까이 12%가 올랐습니다. 지금 벌써. 그리고 무악 급등하죠. 무악 소주 급등하고 좋은데이죠. 좋은데이 급등하고 롯데칠성 소주, 맥주 급등하고 국순당, 그렇죠? 막걸리 급등하고 지금 다 오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제분도 결국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지금. 자, 동계올림픽 지금 시작됐죠? 그리고 저기 지금 이 위드 코로나가 돼서 뭐 만약에 뭐 지금 얘기 나오는 것처럼 3차 백신 접종자에게 24시까지 영업을 열어주는 게 저기 만약에 진행이 된다. 그럼 술집 9시까지 하는 건 12시까지 하겠죠? 3시간 더 마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3시간 동안 그 더 뺏어 먹을 수 있어요. 뒤에 냉장고에서. 맥주랑 소주. 네. 그렇죠? 예.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맥주 소주 업체들이 단체로 다 움직이고 있어서 예. 지금 무슨 각 개별 기업의 어떤 알고리즘으로 이루어진 있는 그걸로 가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전반적으로 위드 코로나라서 술 많이 마신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제분도 같이 껴서 가는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마침 정부에서 오미크론으로 인한 확진자가 이달 말에 13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정부의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오늘 확진자 수가 3만 명대인데요. 이달 말에 13만 명이면 거의 2배 이상 확 늘어날 것이라는 정부의 전망이 근데 저게 하루에 하는 건 나오고 아니지 있는 않나요? 겁니다. 그건 좀 확인을 해봐야 네, 되겠는데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오늘 하루 확진자 수가 3만 명대입니다. 이달 말에 17만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희 세 번째 종목은 그런 의미에서 대한제본을 봤는데 소장님 가격 전략 세워주십시오. 네, 손절가는 16만 5천 원, 목표가는 19만 원입니다. 네, 목표가 19만 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배팅의 순간 마지막 종목입니다. 마지막으로 볼 종목은 제주항공이네요. 자, 어떤 배팅 하시겠습니까? 이건 약간 그걸 노리는 겁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그 합병에서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LCC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 지금 뭐냐면 반도체 업종에서도 여러분 보셨죠. 큰 합병을 하려고 하면 누군가 나타나서 방해를 해요. 이해 당사자국에 다 그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해 당사자국이 여기도 7개가 있는데 우리 그 철강 업체에서도 그랬죠. 저기서도 그랬죠. 대우조선해양. 거기서도 조선업계도 그렇고 반도체 업계도 그렇고 다 그렇고 큰 빅딜이 일어나서 만약에 큰 공룡이 돼버리면 이해 당사자국에 있는 그 업체들이 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해버려요. 근데 한 명이라도 한 국가라도 반대되면 통과가 안 돼요. 지금 대한아시아나도 그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뭐를 보여줘야겠어요? 그 7개국에게 우리 공룡 아니다. 그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걸 보여주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대한이나 아시아나가 장거리 노선을 빼가지고 LCC에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LCC 우리 봐봐라. 우리 LCC에 줬어요. 우리 장거리 노선 합쳐서 막 90% 100%안 돼요. 우리 공룡 아니에요. 이거예요. 그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다. 거기서 가장 혜택을 제일 많이 받을 것은 누구냐? LCC 1위 제주항공. 이런 논리의 접근도 가능하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오. 합병이 무산되면 엄청 크니까 그거죠. 뭐라도 하나 일단 살점 하나 내주더라도 내가 사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살점 떨어져 나간 거야. 옷으로 가리면 되죠. 아픈 거 좀 참고. 근데 아예 내가 거기를 만약 떡집을 못 가게 돼버리면은 그렇죠? 떡집 주인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내 살점이라도 하나 떼어주고 네. 떡집을 가서 떡을 먹는 게 낫죠. 자, 네, 제주항공 이슈에 떡을 접목시켜 주셨습니다. 자, 떡집 제주항공.
자, 오늘 2.5% 오른 17,950원입니다. 밑꼬리를 달면서 역시 상승폭을 장중에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지수가 낙폭을 줄이면서 많은 종목군들이 상승폭을 키우고 있고 저희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종목군 중에 그 위드 코로나 관련 주식들이 또 흐름이 갈수록 개선되고 있네요. 오늘도 장중 상승폭을 계속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우시겠습니까? 네, 되게 아이러니하게 갈 거예요, 앞으로. 미국에서 이미 나왔기 때문에. 뭐냐면 아까 그 확진자 수 증가한다는 거 있죠. 네. 거기에 더 이상 그게 옛날에는 어떻게 됐죠? HMM이 급등하고 CGN이 급등했죠. 이미 그 알고리즘이 깨졌습니다. 확진자 수가 20만 명이 되든 25만 명이 되든 위드 코로나 수혜주가 가는 간다. 그거 알고리즘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믿고 계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장세가 펼쳐질 거다. 네. 그래서 제주항공도 지금 마찬가지로 장거리 노선을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대한아시아나가 합병을 하기 위해서 제주항공의 일부를 떼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화물이든 여객이든. 그럼 제주항공이 먹을 게 굉장히 많고 제주항공 채용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세요. 지금 뭐를 채용하고 있는가? 화물기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화물기 인력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제주항공까지 오늘은 그래요. 확진자 수가 정부에서 17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발표했지만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위드 코로나 관련 주식을 찾아봤습니다. 베팅의 순간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